예, 2024년 3월 26일 화요일입니다. 예, 무스TV 서정구 대표와 함께 무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다들 반갑고요. 예, 이제는 봄입니다. 봄. 예. 뭐 경칩도 지났고, 그죠? 경칩 안 지났나요? 지났죠? 개구리가 이제 폴짝폴짝 뛰는 그런 봄이 왔습니다. 꽃놀이도 가시고, 이제 좀 두터운 외투는 조금 붙박이장으로 향하고요. 조금은 밝고, 그죠? 얇은 그런 옷으로 시간을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주식시장도 이 봄 기운과 같이 훈풍이 조금 불어줬으면 좋겠는데, 대체적으로는 미세하지만 우상향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오늘 코스피거든요. 자, 코스피는 제가 기대했던 것만큼 이렇게 상승을 하는데 한번 조정을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자, 그런데 현재까지는 조금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계좌들이 조금씩 불어나면 더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다행히 코스피 지수가 우상향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기분이 좋네요. 그래서 오늘 코스피는요, 3월 26일입니다. 코스피는 19.52포인트, 그리고 0.71%가 상승을 했습니다. 제법 많이 상승을 했죠. 그래요. 이에 반해서 코스닥은 약간 미세한 상승인 것 같지만 2.4포인트, 0.16%가 이렇게 상승을 했는데, 우리가 코스닥이 2.4포인트 상승했다. 별거 아니지 않느냐. 그렇지 않죠. 굉장히, 그냥 우리가 바라는 것만큼 이렇게 상승을, 바라는 만큼은 아니겠다. 그죠? 그런데 바람을 맞지 않는 상승을 계속 기록을 해서, 굉장히 기분이 좋다. 이런 봄 기운을 타서 여러분들도 이 계좌가 조금씩 따뜻한 그런, 열이, 그죠? 자꾸 발생해서 여러분들 계좌가 자꾸 늘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오랜만에 오늘의 동향은 어땠는지, 기관과 개인들 이런 동향이 어땠는지 보니까, 오늘은 개인은 팔았고, 그죠? 외국인과 이렇게 기관은 매수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스피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코스닥은요, 외국인과 개인이 사고요, 기관이 매도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쨌든 한 곳은 마이너스가 팔아야 되니까, 그죠? 팔아야 되니까 세 군데 다 이렇게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진 않는데, 어쨌든 외국인들이 매수세를 기록을 하게 됩니다. 기관은 코스피는 매수를 했고요, 코스닥은 매도를 했습니다. 개인은 코스피 물량을 좀 많이 잃어버렸네요. 자, 그러나 코스닥에서는 반대입니다. 외국인은 똑같이 매수를 했고요, 개인이 매수를 하고 기관이 종합적으로 매도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네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할 방송은 뭐냐면요, 저전력 반도체입니다. 저전력 반도체. 자, 그러니까 이 반도체를 운영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데이터 링크라고 하죠. 데이터들이 막 주고받고 이렇게 할 경우에는 우리가 아무래도 범세계적으로, 그죠? 많은 국민들이, 범세계적 국민, 그러니까 인구라고 할까요? 이 인구가 우리가 쉴 새 없이, 그죠? 데이터를 주고받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아무래도 이런 핸드폰이나 또는 전산매체, 컴퓨터 등이 열이 많이 발생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전력을, 그러니까 열을 발생시키는 걸 어떻게 억제하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범국가적으로 우리 지구 온난화 현상이라든지, 그리고 기후 이상 현상, 이것을 우리가 막아내는데, 이 반도체에서도 열 전도를 굉장히, 열 전도가 아니고 열을 발생시키는 부분을 조금 많이 억제한다. 그래서 그걸 일반적으로 저전력 메모리 반도체라고도 이렇게 삼성전자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종합적으로 저전력 반도체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을, 오늘은 반도체 2, 우리가 저번 주 화요일에는 반도체 1을 했고요, 목요일은 개인 사정으로 방송을 제가 못한다고 했었고, 오늘 다시 이렇게 방송을 합니다. 그래서 반도체 관련 종목을 쭉 정리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 건데요, 이 반도체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뭘 할까 이렇게 하다가 기왕에 상승을 많이 했던 그런 종목들보다는, 물론
저전력 반도체도 뭐 상승을 많이 했어요. 저점 대비. 자, 많이 하긴 했는데, 일단, 저전력 반도체를, 반도체, 무방에서 반도체 이 부분을 두 번째 시간에서는 저전력 반도체를 합니다. 자, 한번 제가 선택을 해봤고요. 제일 처음, 말 그대로 이건 지구온난화 현상을 억제하자는 거고요. 열 발생 빈도를 줄이자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기후변화에 우리가 좀 도움을 주자. 그리고 탄소 같은 걸 배출하는 것도 막아보자. 어쨌든 뭐 탄소는 열과 관련돼서 발생하는 거니까, 그죠? 예, 그래서, 친환경이 굉장히 가까운, 그죠? 친환경에도 도움을, 예, 많이 줍니다. 예, 많이 주거든요.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삼성전자에서는 삼성 SSD로 교체를 HDD를 SSD로 교체를 하게 되면요, 굉장히 이 발생량이 줄어든다고 그랬죠. 이 전력량이 엄청 줄어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저전력 반도체가 굉장히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우리나라 기업에도 많은 영향을 줬고, 그리고 그와 관련되어 있는 테마들이 많이 풀었었어요. 그래서 요즘은 뭐 SSD로 교체하는 게 뭐 거의 대세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정도로 효율과 기능이 굉장히 좋아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대표적인 종목 삼성전자는 잠시 뭐 우리가 뭐 남겨두죠. 삼성전자는 뭐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그런 우리나라, 그죠? 시가총액 1위의 기업이니까 굳이 따질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도 뭐 오늘 주가는 한번 볼까요? 삼성전자가 살짝 올라줬네요. 예, 1700원 정도 올라서 아슬아슬하게 8만원에서 100원 빠지는 그런 금액. 자, 자리는 굉장히 좋은 자리를 지금 잡았습니다. 그쵸? 뭐 그렇다고 해서 계속 상승한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뭐 이런 종목을 매수해서 걱정을 한다는 것은 뭐 말이 안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A팩터부터 우리가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팩터, 우리가 많은 종목이 있는데 저전력 반도체는, 그런데 다 볼 수는 없고요. 대체적으로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정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예, 제가 한번 취합을 한번 해봤거든요.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가지고요. 일단은 조금 빠르게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왜 클릭이 안 되죠? 에이펙트. 자, 에이펙트. 예. 자, 에이펙트. 자, 관련주입니다. 자, 저전력 반도체 에이펙트. 자, 기술적 분석에서는 거래 뭐 저점 2,500원에서 6,000원까지 이렇게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율은 대략 뭐 50% 조금 상승한 그런 폭입니다. 실질적으로. 자, 이 종목도 저전력 반도체로서 여러 가지 뭐 테마가 형성이 될 수도 있고 실적이 동반할 수도 있죠. 자, 어쨌든 상승 후에 5,000원대에서 한번 조정받고 결국은 6,000원대까지 상승하는 그런 기염을 토했던 종목인데요. 기술적 분석에서는 일단 급등을 해줬어요. 그죠? 급등. 뭐 이 정도 급등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쨌든, 상승을 했기 때문에 특별한 뭐 저항선 헤딩하고요. 다시 좀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이런 대체적으로 올라온 종목은 그 기업의 이제 기본적 분석이 더욱더 중요할 텐데, 2023년도 실적이 보고가 됐습니다. 2023년도에. 실질적으로는 2021년도와 22년도에는 이익을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그죠? 근데 2023년도에는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작년에 손실을 기록하면서, 예, 상승 후에 조정을 많이 받았는데, 올해 2024년 3월 달에는 또 이렇게 급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네요. 어쨌든 이 기업은 매출은 늘었지만, 그렇죠? 매출은 늘었어요. 이렇게. 매출은 736억에서 937억으로 늘었지만, 영업 손실을 기록했다? 예. 결국은 뭐 때문이죠? 인플레이션 때문이죠. 물가가 너무 상승을 하니까 원가 관리에 실패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나마 영업 손실보다는 단기순 손실이 좀 줄었다. 자, 그럼 영업의 수익은 있다는 소리인데, 어쨌든 영업 손실을 기록한다는 것은 원가 관리에 실패를 했다, 이런 것을 보여주죠. 그래서 단순한 이 기업이 저전력 반도체로서 실적이 향상이 되면서 기업의 펀더멘탈이 강화가 될 것인지, 이 여부를 나중에 지켜는 봐야 될 겁니다. 그죠? 자, 그러나 현재까지는 작년 2023년 12월 기준에는 원가 관리에 인플레이션을 통해서 원가 관리에 실패를 했습니다. 매출은
더더욱 상승 200억 정도가 상승을 했는데 오히려 영업이익은 손실로 전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건 인플레이션 영향이 크다고 봐야 되겠죠. 물가 상승이. 그래서 올해도 뭐 이게 과연 그 저전력 반도체의 실적이 향상이 되면서 기업이 좋아질지 안 좋아질지 일단 테마는 불었습니다만 실제로 그 실적이 그 우리가 예상하는 만큼 기업이 실적을 내는지 안 내는지는 두고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주가는 선반영을 하게 되고 테마성이 있다 보니까 미래 상승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니냐. 그냥 기본적 분석만 봤을 때는 이 기업에 투자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그러나 테마성이 있죠. 주식은 항상 기업의 재무제표만 보고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경제적인 요인이나 산업적 요인이나 그리고 테마 이런 것들이 다 구성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고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 기업만을 보고 투자를 한다 그러면은 전혀 뭐 투자할 가치가 별로 없었죠. 자,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들어가는 것은 다소 위험성이 있어 보입니다. 지금 자리에서 들어가는 것은 이 테마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 투자라는 게 이래서 어려워요. 그죠? 자, 기업만 보고 투자를 한다 그러면 투자를 안 했을 건데 실질적으로 주가는 굉장히 많이 상승하는 그런 이상 현상을 보인다. 이것은 바로 산업적인 요인이 좀 강하게 적용이 되어서요. 저전력 반도체라는 테마가 구성이 되면서 이렇게 상승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기업의 실적과는 무관하게 상승을 했다. 자, 저는 개인적으로요. 그렇잖아요. 반도체 기업이 저전력 반도체 기업이 갈 것 같다 그러면 항상 미리 이 기업도 반도체 기업이니까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을 때는 그 이전에 자, 이 기업은 지금 이제 손실이 기록됐지만 주가가 상승을 했어요. 그죠? 자, 그러나 우리는 이익이 난 기업도 되게 많을 거라는 거예요. 그죠? 실적이 좋으면서도 이렇게 테마를 타는 그런 기업.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손실을 굳이 기록을 하면서 테마를 타기를 기대하기보다는 기업의 이익을 실현을 하고요. 기업의 건전성이 확보된 상태에서도 테마가 부는. 그죠? 똑같은 저전력 반도체 안에는 이익이 나는 기업도 있을 수가 있고 손실이 나고 재무 건전성이 안전하다. 이런 기업이 뒤섞여 있을 거예요. 그럼 그 중에서 우리가 이왕이면 좋은 기업에 투자를 하자는 겁니다. 좋은 기업에. 뭐 똑같이 테마를 타잖아요. 그죠? 굳이 그런데 우리가 뭐 그렇지 못한 기업에 투자할 이유는 없습니다. 예. 예전에 제가 많이 언급했던 종목이죠. 이 제주 반도체입니다. 제주 반도체인데 이 제주 반도체는 굉장히 상승을 많이 했어요. 4,800원에서 대략 38,000원이니까 9배 정도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 제주 반도체는 충분히 우리가요 메리트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왜 그러냐면 물론 영업이익가 올라서 그런 게 아니라 재무제표를만 이야기를 합니다. 주가를 보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자, 요렇게 매출은요 별 크게 2021년에서 2022년에는 대략 350억 정도 하락을 했어요. 자, 근데 2023년에는 1459억으로 더 떨어졌습니다. 그죠? 130억 정도가. 자, 그런데 이 기업은 영업이익도 계속 발생을 시키고 있고, 당기순이익도 이렇게 발생을 시키고 있습니다. 당기순이익과 영업이익이 2022년 대비 좀 하락을 많이 했어요. 그죠? 하락을 했죠? 자, 그러면 왜 이런 기업을 하느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쵸? 똑같은 기업이라도, 우리는 이런 조금 전에 말했던 그런 기업에 투자를 하지 말고 이 기업에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면요. 어디 갔죠? 조금 전에 우리가 에이펙트라는 회사를 봤지 않습니까? 자, 에이펙트라는 회사는 이렇게 손실이 기록이 되고 있어요. 그죠? 작년 뭐 1, 4분기, 2, 4분기, 3, 4분기 전부 다 이렇게 손실을 기록하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죠? 그럼 굳이 이 기업보다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똑같이 저전력 반도체 기업에 투자를 한다고 그러면 이런 기업보다는 그죠? 이런 기업보다는 조금 전에 제주 반도체 그죠? 제주 반도체가 더 낫다는 거죠. 그죠? 제주 반도체 똑같이 이렇게 상승을 하지 않습니까? 물론 뭐 제주 반도체는 무려 뭐 9배 그러니까 수익률이 800% 정도 뭐 저점 기준으로 했을 때는 그 정도로 났는데요. 굳이 우리가 좋지 않는 기업에 투자를 할 필요가 없다. 똑같은 테마를 탄다고 하더라도요, 이런 기업에 재무 건전성이 확보되어 있는 이런 기업에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수익도 훨씬 많이 났죠. 조금 전에 앞전 기업은 조금 전에 봤던 이름도 모르겠네. 에이펙트 기업은 50% 조금 넘는 50%보다는 많죠. 2,500원에서 그죠? 100% 정도네요. 100% 정도 수익은 났지만 이런 제주 반도체 기업은 더 깨끗하면서도 주가는 8배, 800% 수익이 났어요. 그죠?
제가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에이펙트를 버리라. 그리고 또 뭐 무조건 제주 반도체를 매수를 해라. 이런 뜻이 아니라 이왕에 저전력 반도체에 우리가 접근을 한다고 그러면 굳이 이렇게 뭐 기업이 안전한 기업, 안전성을 가지고 있는 기업에 투자를 하는 게 맞지 굳이 그렇게 손실이 기록되는 그런 기업에 투자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것은 손실이 많이 났다고 해서 적게 가고요. 이익이 그래도 재무운전성이 갖춰졌다고 해서 많이 가고 그런 건 아닙니다. 누가 테마성을 많이 타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안정성을 확보를 하고 투자를 하자는 그런 차원의 말씀을 드리는 거죠. 안정성을 확보한 상태에서도 이렇게 수익이 잘 난다. 그리고 뭐 이거는 뭐 무려 800% 수익이 났다. 이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종목을 선정을 할 때 접근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자, 앞두 에이펙트라든지 이 제주 반도체를 비교한다면 당연히 제주 반도체가 훨씬 더 재무 건전성과 안정성을 확보를 하고 있으니 이왕이면 이런 기업에 투자를 해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기대를 하는 게 맞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 다음 KEC라는 회사네요. 자, KEC라는 회사 한번 볼까요? KEC 정확하게 돌아가고 있죠. 자, KEC라는 회사도 어떻습니까? 근래에 뭐 작년 10월부터 살짝 이렇게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이렇게 대략 한 50% 정도 상승을 했네요. 자, 그런데 큰 테마의 효과를 보지는 못하고 다시금 하락을 해서 어떻게 해요? 이평선을 모으고 있는, 수렴을 하고 있는 그런 차트의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자, 상대적으로 이 종목은 어떻습니까? 상승률이 저조했죠. 예, 한번 볼까요? 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에이펙트와 똑같이 2023년에 물론 이건 이번에 공시가 된 거잖아요. 그죠? 이번에 공시가 된 거지만, 작년에도요, 3월달, 6월달, 9월달, 3기분의 재무제표가 손실이 기록되어 있는 게 나왔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굳이 올해는 손실로 기록될 것이다라는 예측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굳이 우리가 이게, 뭐 이런 기업을 하기보다는 아까 제주 반도체와 같은 재무 건전성이 확보되어 있는 그런 회사를 투자를 하는 게 맞지 않겠나 그렇게 봐지거든요. 무슨 뜻인지 이전에 이해를 좀 하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똑같은 저전력 반도체 또는 뭐 다른 테마도 마찬가지지만 자, 내가 이 테마가 불 것 같다 그래서 매수를 하고 싶다 그러면 기왕이면 그런 재무 안정성을 가진 기업에 투자를 하자는 거죠. 그죠? 예, 그런 뜻입니다. 물론 손실이 기록되고 이익이 많은 기업이 무조건 상승을 많이 한다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오히려 손실이 난 기업이 테마성을 많이 타기도 해요. 그거는 100%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자, 역시 이 기업은 올해는 뭐 어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전력 반도체의 수혜로서 매출이 향상이 되고 이익이 2021년과 2022년처럼 수익으로 다시 이익으로 돌아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현재 보는 관점에서는 이 기업도 손실을 작년에 많이 기록을 했다. 그래서 뭐 2년치의 이익을 영업이익을 다 깨먹고요. 당기순이익도 그 이상 깨먹었어요. 그러니까 뭐 2년 동안의 실적이 다 날아가 버린 거죠. 매출은 물론 500억 정도가 2023년도에 줄었어요. 그죠? 매출은 줄었어요. 매출은 2600억, 2500억 하다가 2000억으로 줄은 건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영업 손실이 이렇게 손실이 기록되고 당기순 손실이 기록된다. 이런 기업은 배제를 하자고요. 뭐 그 말고도 저전력 반도체주는요 엄청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굳이 이런 기업에는 투자할 필요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가가 상승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런 기업은 조금 우리가 자제를 하시고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조금 드네요. 자, 그 다음에는 제가 좀 종목이 많았어요. 조금 간단하게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LX 세미콘이라는 회사네요. LX 세미콘도요 작년 10월경에 상승을 했다가 계속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저점을 거의 뭐 형성을 한 것 같네요. 이제 좀 박스권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봐지는데, 자, 이 LX 세미콘 뭐 주가는요 저점을 거의 뭐 잡은 것 같아요. 이 74,000원대, 73,700원대 이 가격이 조금 강한 지지선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100% 붕괴되지 않는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확률적으로요 접근을 하다 보면 해보면 어떤 73,700원대의 지지선을 확보를 하고 있다. 근데 이 지지선은 조금 강한 지지선이다. 이 정도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주식 투자든 뭐든 여러분 살아가면서 그렇잖아요. 100%라는 건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100% 전마가 나쁘다. 100% 아이가 참 나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또
뭐 반전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반전이라는 게 일어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 LX 세미콘은 상승을 했다. 그 이후에 이제 하락을 했는데 지금 가격대에서 73,700원대가 지지선이 형성이 되는데 이 지지선은 좀 강한 지지선일 가능성이 높다. 가장 이상적인 모습은요, LX 세미콘은 지금 바로 상승을 하는 것보다는요, 조금 박스권을 조금 만들어가면서 기간 조정을 좀 가져가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혹시 이 관련 종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참고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이 기업은요, 실적이 이 기업도 많이 줄었어요. 왜 많이 줄었냐면 2021년, 2022년은 1조 8천억, 거의 1조 9천억, 2조 1천억 하다가 1조 9천억, 이게 여기까지가 2023년입니다. 오른쪽은 2024년 예상치고요. 이건 예상치입니다. 자, 그래서 영업이익이 많이 줄었어요. 3,600억, 3,100억 하다가 2023년에는 1,200억으로 뚝 떨어졌어요. 당기순이익도 2,900억, 2,300억 하다가 1,000억대로 뚝 떨어졌어요. 자, 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저번에도 좀 복잡하고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긴 했는데 일단 우리가 뭘 알 수가 있습니까? 작년 대비 매출은 거의 비슷한데 영업이익은 줄었다. 이것은 원가 관리에 실패한 거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그죠? 예, 원가 관리에 실패를 한 거고 이익도 이렇게 줄었다는 것은 영업이익의 영향을 당연히 받았겠죠. 그래서 역시 인플레이션이 작용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하나 더 이해를 하실 거는 뭐냐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한 번 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 회사가 2023년도에 자산을 연초라고 할까요? 아니면 2022년도 연말이나 이 자산을 새로운 우리가 사업을 시작을 하거나 사업부를 만들거나 또는 새로운 성장을 하기 위한 목표로 삼았다. 2023년도에. 자, 그럴 경우에는 건물도 취득을 하고 또 기계장치도 새로운 아주 뭐 세련된 그런 기계를 또 구비를 하게 되고 또 비싼 그런 뭐 설비를 다시 구비를 하게 되면 감가상각비가 굉장히 과하게 나오거든요. 1차전도에. 물론 뭐 정유법, 정액법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1차전도에 감가상각이 가장 많이 됩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구입해도 처음 구입하고 1년 후에 감가상각이 가장 많이 중고화가 되니까 노후화가 빨리 진행이 된 것으로 보아서 감가상각비가 많이 계산이 되는데 일반적인 정유법 기준입니다. 뭐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자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자산의 취득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감가상각비가 굉장히 많이 늘어서 영업이익이 감소한다든지 당기순이익이 감소한다. 이런 경우에는요. 부정적으로 꼭 볼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그 다음 연도에는 이익이 더 많이 구현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거든요. 자, 그런데 작년 실적이 지금 보고가 됐어요. 보고가 된 상황에서 지금 작년 실적이 보고가 됐습니다. 그죠? 이렇게 보고가 지금 된 상황에서 우리가 주가가 지금 이렇게 형성이 돼 있다는 거죠. 자, 아이고, 이게 지우기가 안 됐네요. 작년 실적이, 그러니까 2023년 실적이 2022년보다는 떨어졌다. 그리고 올해 2024년도의 예상치는 2023년보다는 이익이 뭐 650억, 영업이익은 대략 한 700억 정도가 상승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네요. 자, 그런 지금 작년에 실적이 보고가 된 상태에서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바로 지금 주가가 이렇게 형성이 돼 있어요. 그죠? 주가가 이렇게 형성이 돼 있다. 자, 그러면 일단 조정은 다 끝났다고 봐줘야 되겠죠? 조정은 다 끝났고 이제는 이렇게 주가에 반영이 되었으니까 이제는 이평선이 잘 모으고 있고 요것도 좀 전 그런 종목과 똑같이 조금 박스권을 만들면서 이평선을 다 수렴하는 그런 기간 조정이 조금 진행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 자리는 좀 무거운 자리입니다. 71,000원이 무너지면요 안 돼요. 71,000원이 무너지면 안 되고 이 자리 강하게 지지를 하게 되면 박스권을 가든 다시금 추세가 상승으로 바뀔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보이고 있고 대략 작년 7월 달에 갭이 발생되어 있습니다. 그죠? 107,000원대에서 갭이 발생되어 있다.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셔야 되겠고 이평선이 빨리 모일 수 있도록 그리고 수렴할 수 있도록 큰 어떤 실적이 나오기 전에는 조금 옆으로 돌리는 그런 모양을 보이면 안전한 그런 자리를 만들어 나가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는 변곡점 상승으로 다시 추세가 바뀌는 변곡점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좋은 것은 무조건 지금 상승하기보다는요 박스권을 만드는 게 추후에 상승이 더 큽니다. 그래서 이건 그냥 이 종목 LX 세미콘을 가지고 보유하고 계신 분은 조금은 차라리 박스권으로 옆으로 돌린다. 74,000원짜리 대략 뭐 이 정도요. 71,000원짜리 이 정도가 붕괴가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그냥 편하게 지켜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갭은 107,000원대에서 갭이 지금 발생되어 있네요. 이 부분도 참고를 조금 하시면 좋겠고, 이 기업은 어쨌든 재무 건전성은 안전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파워넷입니다. 파워넷. 일단 기업 분석을 하기 전에 이 차트 상에는 하락을 하다가 지금 박스권을 만들고 이평선을 수렴을 하고 있네요. 왜 이렇게 좀 요 정도만 긁을까요? 자, 보니까 이 부분에서 박스권이 지금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죠? 왜 다 안 지워졌어? 예, 박스권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박스권이 형성이 되면서 이평선을 다 수렴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주고 있어요. 자, 제가 무조건 박스권은 무조건 나와야 된다, 이런 뜻이 아니라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은 아니고요. 이 종목의 현 상황에 봤을 때 이 박스권은 나쁘지 않은 박스권입니다. 물론 아유 대표님, 저는요 고점에 물렸어요. 여기에 물리고 또는 여기에 물리고 여기에 물렸습니다. 어떡하죠? 예, 지금 이 박스권은 굉장히 안정성 있는 박스권이라, 예, 이 자리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크게 걱정할 게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재무제표가 괜찮다는 상황하에요. 그래서 이 가격만, 이 지지선이 붕괴가 되지 않으면, 이 지지선도 상당히 강한 지지선인데, 여러분들 그 오해를 하실 줄 모르겠는데요. 지지선이 엄청 강하다. 근데 이 강한 지지선이기 때문에 잘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이 강한 지지선이 무너진다는 것은 굉장히 상상하기도 싫은 사태가 벌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 오늘 그 무방 말미에 또 말씀을 한번 더 드릴게요. 이 자리는 붕괴가 되면 안 돼요. 근데 잘 안 돼요. 그런데 만약에 붕괴가 된다 그러면 걷잡을 수 없이 하락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보면은 주가가 급을 많이 줍니다. 살짝 이 자리가 붕괴되는 모습을 한 2, 3일 정도 보여줬다가 다시 이 자리로 다시 돌아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급을 많이 줍니다. 실질적으로 이 주식 시장에서. 자, 요 자리를 이탈하면 안 되는데, 살짝 요렇게 그죠? 네모가 나오죠? 살짝 이렇게 이탈을 해요. 이탈을 했다가 다시금 요 자리 위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도 많이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만 유지만 된다 그러면 크게 굉장히 강한 지지선이니까, 혹시 파워넷이라는 종목을 보유하고 계신 분은 이 자리만 붕괴되지 않기를 바라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 기업의 재무제표가 중요하죠. 자, 재무제표를 봤더니 작년에 분기를 한번 볼까요? 2023년에 영업이익은 1, 4분기, 2, 4분기, 3, 4분기, 4, 4분기 다 나왔어요. 근데 1, 4분기와 4, 4분기에서 당기수 손실이 났어요. 그죠? 자, 이 부분 때문에 기업이 전체적으로 지금 손실을 그렇게 기록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 4분기와 4, 4분기에 도대체 뭔 일이니? 그죠? 그렇게 일이 발생한 것 같은데, 그 이전에 재무제표는 굉장히 괜찮았어요. 그죠? 그리고 작년에는 영업이익은 낮지만 당기순 손실을 기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말 그대로 가장 큰 것은 이자 비용이고요. 이렇게 영업이익은 낮는데 당기순 손실이 나오는 가장 큰 이유는 이자 비용이고요. 두 번째가 환차손 정도입니다. 물론 다른 요인도 많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대체적으로 그 두 개가 대표적이다, 이 정도만 알면 되지, 일일이 우리가 또 기타의 대손 삼각비니 또 다른 내용들을 가지고 와서 기부금이니 이런 걸 가져올 필요는 없고요. 가장 이 두 개가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는 이자 비용과 환차손 정도, 이렇게 머릿속에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영업이익을 다 까먹고 당기순 손실로 바뀌는, 예,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우리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몇몇 종목이 있잖아요. 이 종목에서 2023년에 손실을 기록한다. 자, 일단은 그건 좋지 않아요. 좋지 않는데, 제가 아까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영업이익은 낮지만 대폭 줄었다. 그죠? 여기까지 본 기업들이, 또는 영업이익이 잘 나다가 손실로 기록이 되었다. 자, 그럴 경우에는 일단 보기는 안 좋아요. 그러나 그런 기업에서 이 영업이익이 줄은 이유가 뭔지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검토를 해보는데,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다시금 2023년은 제도약의 해로 잡기 위해서 시설장치, 건물, 차량 운반구 이런 걸 다시 정비하고 새로 구입을 했다. 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수반되는 감가상각비가 많이 포함이 되었다. 그런 거는 오히려 무조건 호재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최소한 악재는 아닙니다, 여러분. 예, 그런 경우 다시 제도약을 위해서 새로운 시설장치를 구비를 하는 거니까, 예, 아무런 이유 없이 새로운 시설장치를 도입을 하거나 또는 뭐라고 할까요, 그 건물을 구입하거나 기기장치를 구입하거나 그러지는 않겠죠.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한번 점고를 해보시는 게, 그러니까 비교 재무제표니까요. 작년의 손익계산서와 올해의 손익계산서를 한번 비교를 해보시고 어떤 항목이 늘었는지, 어떤 항목이 줄었는지, 자,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검토를 한번 해보시면서 투자를 하시고요. 그리고 특히 감가상각비는 감가상각비로 인해서 영업이익이 많이 줄었다. 이런 것은 오히려 대체적으로 더 좋은 반응이 그 다음 해에는 더 좋은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손실이 기록되면서 새로운 기계로 인해서 그 다음 해에는 더욱더 이익이 많이 났다. 예전보다. 그러면요, 증가폭이 어마어마하게 증가도 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을 그래서 비교식 재무제표를 손익계산서를 보시고 2022년 또는 2021년 두 손익계산서와 2023년도에 바뀐 손익계산서를 비교를 한번 해보라는 거죠. 제가 다음에 시간이 있으면 무방에서 직접 제가 시간이 좀 많이 걸리더라도 보여드리겠습니다. 기업을 한번 찾아가지고요. 설명을 하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기업은 뭐 그런 부분에서 물론 뭐 매출은 300억 정도, 250억 정도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이 단기순 손실은 일시적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이 기업은 뭐 나쁘다 좋다 이런 개념을 두기보다는 앞으로 반도체 기업으로서 상승을 기대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는 뭐 높지도 낮지도 않는 그런 수준인 것 같아요. 그러나 강한 지지선이 형성이 되고 있는 그런 차트를 보여주기 때문에 한 번은 시세 불출이 될 것 같아요. 테마를 한번 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대략 뭐 1차 목표 가격은 1차요. 1차 목표 가격은 대략 한 4,700원 정도. 그리고 2차는 한 7,000원대, 예, 이렇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 조금 뭐 마음을 편안하게 먹으시고요. 투자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상장 폐지 조건 이런 거하고는 전혀 거리가 멉니다. 예, 그런 부분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어버브 반도체입니다. 이 어버브 반도체는 우리 뭐 회원님들은 뭐 알 거예요. 그죠?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 어버브 반도체 계속 하락하다가 갑자기 시세 불출을 하면서요. 뭐 대략 한 300%? 그죠? 300%까지는 아니에요. 200% 정도 수익을 내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그런 종목인데요. 자, 어버브 반도체. 자, 상승을 하다가 갭까지 메우고 하락을 했고요. 갭 메우고 상승을 해야 되는데 아래 갭이 또 하나 더 있고요. 그죠? 자, 그러면 적절한 요 정도 가격까지는 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봐집니다. 12,350원 정도요. 대략 이 정도 가격까지는 떨어지지 않을까, 예, 그렇게 봐지고요. 이 가격은 갭만 있는 게 아니라 지지선도 형성이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대표님 그래도 무서운데요 라고 이야기 하실 수는 있는데 일단 차트상의 적정 가격은 예, 12,300원대가 되지 않을까? 예, 요 정도의 가격이 되지 않을까? 12,500원 정도요. 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봐집니다. 행여나 여러분, 이 종목을 매수하고 계신 분은 지금, 이전 갭은 다 메웠고요. 아래 갭에서는 지지선이 형성이 되는 갭이기 때문에 조금 강한 지지선이다.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강한 지지선이다 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잘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그게 무너지면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른다는 거예요. 자, 여기도 살짝 뭐 11,300원대도 살짝 뭐 어떤 갭과 지지선이 같이 형성이 지금 되어 있거든요. 요것도 강한 지지선이네요. 약하지 않는 지지선이에요. 자, 그래서 이 11,000원에서 대략 12,500원 대략 요 정도 요 사이에서 바닥이 형성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봐집니다. 개인적으로는 우리 이 뭐 종목을 매수하고 계신 분들은 빨리금 24,000원대까지 이렇게 상승을 했으면 좋겠네요. 저는 신이 아닙니다. 신이 아니에요. 그쵸? 여러분들도 신이 아니고 모든 주식 투자자 전문가 아무런 누가 온다 하더라도 그 사람도 신이 아니에요. 100%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파동을 생각을 해보면요. 예전에 우리가 아주 구닥다리 방법이 엘리어트 파동 이론이라고 해서 뭐 인터넷 뒤져보고 책 뒤져보고 막상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그게 맞아 들어가는지. 맞아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뭐냐. 투자에서는 자기가 그 시장의 심리에서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근성도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종목의 디테일한 분석도 당연히 필요하고요. 그리고 차트 분석도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산업적 요인도 고려해야 되고요. 경제적 요인도 다 고려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안 좋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까지 버티고 있는 이 상황은요. 저는
100점 만점에 한 90점 정도 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다른 뭐 나라 우리 코로나 이후에 각 나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 굉장히 힘듭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인가요? 제가 잘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이 코로나 이후에 가장 안정성 있는 경제 운영을 한 3위 국가로 이렇게 인정을 받았죠. 3위인가 2위인가 그렇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서 이것저것 따질 거 없이 일단은 한국인이라는 게 자긍심이 생기더라고요. 기분이 좋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그래 생각해요. 다들 조금 어렵죠. 예, 어렵습니다. 많이 어려운 분도 계시고, 또 아마도 지금 현재 더욱더 소득이 증대하신 분들도 계시겠죠. 근데 대체적으로 모든 나라가 지금 경제가 안 좋아요. 경제가 안 좋은데, 제가 발표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한번 뉴스 검색을 하시면 바로 나올 겁니다. 우리나라가 경제적인 부분에서 세계 3위를 코로나 이후에 경제 안정성을 확립하는데 세계 3위를 기록을 했던 걸로 3위 이상으로요 발표를 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그런 박수갈채를 받았다 이렇게 뉴스에 나온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겁니다. 예, 그래서 그래요. 나는 뭐 늘 안 좋은데요. 뭐 어떤 분은 저는 뭐 늘 계좌가 늘어납니다. 뭐 이런 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각각 다 다르겠죠, 그죠? 자, 그러나 왜 이렇게 수익이 나시는 뭐 내 계좌가 늘어나는지, 근데 어떤 분은 왜 계좌가 쪼그라드는지, 그거는 본인 선택입니다. 왜 똑같은 조건 속에서 여러분들이 투자 활동을 하시면서 누군가는 이렇게 계좌가 불어나고 누구는 계좌가 줄어들고, 그리고 계좌 주식 투자를 떠나서 나는 경제 활동에서 자꾸 이렇게 소득이 늘어나고, 어떤 분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소득이 늘어나지 않는다. 그러면 그 두 사람의 차이가 있겠죠. 차이가. 그러면 우리가 그래야 되죠. 긍정적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됩니다. 무정적인 부적으로 불만, 뭐 국가가 잘못했니, 부산이면 부산시가 잘못했고, 광주면 광주 광역시가 잘못했고, 서울이면 서울특별시장이 잘못했고, 여러분, 그거는 정말 핑계죠. 예, 정말 그건 나쁜 핑계입니다. 일반적으로 긍정적으로 사는 사람은요, 나는 지금 소득이 작다. 그런데 어떤 이는 소득이 많다라는 그런 사실이 인식이 되면, 나는 왜 소득이 작은지를 면밀하게 소득이 많은 사람하고 비교를 해서 분석을 하고, 이 부분이 부족했구나라는 것을 먼저 인정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그 부분을 인정하고 내 자신을 바꿔 나가면 소득이 늘어날 겁니다. 분명히. 그 차이는 결국은 본인 탓이잖아요. 그죠? 남 탓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본인 탓이죠. 그걸 먼저 인정하는 순간 여러분들 계좌는 좋아질 겁니다. 그리고 경제활동도 좋아질 거예요. 그런 부분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어르신들이 많이 말씀하시는 뭐 긍정적인 사고, 긍정적인 사고, 저도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나는 왜 이렇게 소득이 적지? 나는 왜 계좌가 투자를 해도 자꾸 줄어들지? 늘어나지 않지? 그리고 다른 사람은 저렇게 크게 늘어나는데 나는 왜 크게 아니라 작게 늘어나지? 끊임없이 그런 부분을 이제 생각을 하시고 차이점을 분석하신 다음에 여러분들도 좀 더 좋은 모습으로 바뀔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먼저 여러분들이 지금의 현실을 남 탓으로 돌리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선택한 길이고 라이프입니다. 그죠? 그렇다면 우리가 앞으로 좋아지기 위해서는 좋은 사람, 경제적이든 소득이든 또는 뭐 투자든 다 좋은 사람을 보고요, 면밀히 분석을 해서 나와 비교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런 부분이 부족했구나, 그 부분을 빨리 찾아내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요즘 정치권 때문에 말이 시끄럽습니다. 근데 뭐 좌판이 우판이 그런 말은 전혀 필요가 없고요. 팩트에 입각해서 여러분들이 잘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나는 왜 계좌가 잘 늘어나지 않을까? 그러면 뭐냐면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탐욕이거든요. 탐욕. 사람은요, 누구나가 탐욕이 있습니다. 탐욕이 없는 건 사람이 아니에요. 그 누군가가 어떤 책에서 탐욕주의자들, 뭐 탐욕은 나쁘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탐욕이 없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그 탐욕을 가지고 내가 욕심을 부려서 어떻게든 그 탐욕으로 인해서 부자가 되었다? 그러면 그 부자가 물론 부정한 행동이나 또는 나쁜 행위를 통해서 돈을 버는 건 그건 안 되죠. 자, 그렇게 해서 그건 제외를 하고요. 그렇게 해서 내가 부를 축적했다 그러면 좋은 데도 쓰고요. 내가 뭐 가보고 싶어 여행도 가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죠? 또 자신도 좀 뒤돌아보고 부족한 부분은 또 채워주고 또 좋은 일에도 쓰고, 그런 게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인상 짓지 맙시다. 우리가 좀 힘들고 경제적으로 힘들어도 그럴 때 우리가 인상 짓는다고 해서 바뀌진 않아요. 그 시간에 그냥 인정을 하고요. 빨리 내가 어떻게 해서 상승을 시킬까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 외에는 답이 없을 거다.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자, 어버브 반도체가 기업은 어떻느냐? 이놈아, 너는 기업이 어떻게 이렇게 상승을 했니? 라고 봤더니 어버브 반도체가 실적이 보고가 되었는데 이렇네요. 실적이 그래요. 2020년 1,400억, 2021년 1,600억 매출요. 2022년도에는 2,400억. 작년에는 매출이 살짝 170억 정도 줄었어요. 줄었는데 계속 이걸 잘 기록을 하다가, 그죠? 당기순 손실이 이렇게 영업 손실과 더불어서 당기순 손실이 기록이 됐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대체적으로 2023년도에는 손실이 지금 기록되어 있죠. 그렇죠? 예, 그럼 삼성전자를 보면 답이 나와요, 여러분들. 반도체가 2023년도에 올해는 테마를 강하게 타서 지금, 그죠? 올해 1월 달부터 이렇게 상승을 했지 않습니까? 물론 뭐 그 이전에도 상승을 하는 부분이 나왔었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걸 보려고 그러면 그냥 삼성전자를 보시면 되죠. 자, 삼성전자도 보세요. 작년에 한번 보세요. 2023년에 한번 보면 요렇게 실적이 잘 나왔어요. 잘 나오다가 이 단위는 억입니다. 억. 예. 43조 5조 천, 그죠? 51조 43조 하다가 작년 2023년도에는 6조 5천억이에요. 작년에는 실질적으로 반도체가 죽을 썼잖아요. 죽을 쓰고요.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어요. 근데 올해는 이렇게 다시금 제자리로 조금 돌아가는 모습을 보일 거다라고 이렇게 삼성전자가 예측치를 내놨습니다. 여러분들 삼성전자가 맛이 갔는데 작년에는 실적이 굉장히 저조했는데 어떻게 뭡니까? 다른 반도체 기업이 가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해 반도체의 주가는 어떻게 될 것이냐 예측을 하고 싶으면 좀 전에 봤듯이 삼성전자가 6조 천억에서 다시 30조 원대로 이익으로 돌았을 영업이익이 돌았을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지 않습니까? 그럼 작년보다는 올해는 조금 나은 그런, 그죠? 5배 정도의 영업이익이 늘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일 거다. 자, 그러면 그와 관련되어 있는 다른 반도체 기업도 어떻다고요?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어버브 반도체는 2023년에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자, 아까 제주 반도체하고는 좀 격이 다르죠. 제주 반도체는 8배 정도, 이 기업은 2.5배 정도 이렇게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네요. 자, 그래서 이런 기업도요, 지금 반도체 기업, 지금 손실이 났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적절한 가격은 12,000원대까지는 뭐 아까 11,500원이었나요? 그 가격대까지는 떨어지는 게 그때는 한번 매수를 갖다 고려하면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좀 기다려 보시죠. 물론 뭐 바로 이 어버브 반도체를 지금 매수하고 계신 분은 바로 상승했으면 저도 개인적으로 좋겠어요. 26,000원도 뚫고 3만원도 뚫고 했으면 좋겠는데 확률적으로는 그렇다는 겁니다. 확률적으로는. 그러나 주식은 100%가 없다라는 부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고요. 한 번 더 반등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중요한 지지선을 조금 이탈을 한 그런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아까 이 종목이 아니었네. 이 종목이 아니었네. 죄송합니다. 이 종목은 잠시만요. 제가 조금 더 확장해서 그려보면 그러네요. 아직까지는 완전 붕괴는 되지는 않았는데, 자, 이 지지선이 거의 다 내려오고 있는데, 이 자리, 조금 더 밑에 자리, 14,600원대, 요게 이탈하면 안 되겠고요. 이탈하면 11,300원대까지 이탈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도 강력한 지지선, 여기도 강력한 지지선, 그렇게, 여기가요. 그래서 대략 지금 가격에서 크게 이탈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게 이탈을 하게 되면 한 번 더 조금 더 미끄러지는 그런 모습을 보일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올해는 반도체가, 좋아올 것 같아요.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작년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작년에 2023년에 제가 말씀드리기를 7월 달인가요? 7월 달일 겁니다. 제가 앞에 유튜브에도 찍혀 있으니까요. 말씀드리기를 올해, 즉 2024년부터는 반도체가 다시 턴어라운드 할 것이다. 자기의 자리, 말하기보다는 자기 자리를 찾아갈 것이다. 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고, 반도체는 세상을 바꾸는 핵심이다. 핵심.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없이 세상이 발전할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가 이제는 여러분들 완전히 예전에 뭐 우리가 몇 년 전에 4차 산업이 이제 붐을 일으키고 했잖아요. 그죠? 거기에 대한 결과치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그런 이제 시대로 흘러 들어가거든요. 이제는 앞으로 세상이 발전하는 속도는 엄청나게 빠를 겁니다. 그래서 어제 나온 스마트폰이 이틀 후에는 바로 중고폰에서 바로 판매가 되는, 그러니까 뭐
이상한 사이트에서 판매한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제는 더 이상 신상품이 아니라 구식화가 되는 그 정도의 빠른 속도로 세상이 바뀔 거고요. 혁신적인 제품들이 어마어마하게 쏟아져 나올 겁니다. 우린 다 사용해보지도 못하고 죽을 거예요. 그죠? 그 정도로 세상이 바뀌는 속도가 빠를 겁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의 속도가 빨라지려고 그러면 반드시 반도체가요, 굉장히 어떻게 기능이 좋아져야 될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반도체는요, 5년, 10년, 20년 이렇게 가져가는 게 아니라 이제 계속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뭐 우주 항공도 그렇고 군사 무기도 그렇고 그리고 전자제품도 그렇고 또 새로운 뭐 혁신적인 어떠한 제조품이 나온다 하더라도 반도체는 절대로, 로봇도 마찬가지겠죠. 그죠? 반도체 없이는 이제는 할 수 있는 뭐 세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반도체 관련 기업은, 제가 어떤 특정 기업은요, 뭐 한 2, 30년 장기주로 가져가면은 80배, 100배도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뭐 면밀히 분석을 한번 해보고 있는데, 우리 보통 뭐 20년, 30년에 100배 가는 종목들 제법 많아요, 여러분. 그거는 뭐냐? 세상을 바꾸는 트렌드의 중심에 있는 종목들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저는요, 그 종목이 반도체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도체에서 그런 종목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럴 때는, 그러면 미래에 우리가 20년, 30년 후에는 100배가 하는 그런 종목을 찾고 싶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은 산업군입니다. 근데 산업군은 제가 반도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반도체가 아니면은 그 자리를 올라갈 수 있는, 그것은 단기적으로 상승을 하지만 그런 식으로 꾸준하게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은 모든 제품의, 모든, 혁신품의, 핵심이 되는 부품인 반도체가 그 자리를 할 거다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래서 반도체 기업에서 여러분들이 좋은 종목을 잘 찾아서 꾸준하게 장기적인 트렌드를 가지고 투자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물론 뭐 20, 30년은 좀 멉니다만은 여러분들이 20, 30년 전을 생각하면 되죠. 20, 30년 전에 내가 매수를 했다 그러면 뭐 1억이 100억이 되고, 실전입니다. 이건 실제예요. 여러분들 이게 아주 뭐 허무맹랑한 소리가 아니거든요. 예, 허무맹랑한 소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종목을 반도체 관련해서 찾으면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그런 수익보다 훨씬 더 큰 그런 기대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은 반도체에서 나올 것이다라는 것을 제가 감히 제 예상치입니다, 말씀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종목을 하루에 한 종목씩 면밀하게 분석을 해보는 그런 시간도 참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뭐 굉장히 이 저녁 시간이 되면요, 조용히 이제 문을 잠그고 조용히 제가 분석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도 열심히 찾고 있습니다. 예, 좋은 종목 나오면 우리 회원님들 뿐만 아니라 우리 유튜브에서도, 그리고 또 무료 방송에서도, 지금 무료 방송에 또 참가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라도 그런 종목이 이제 제가 정말 이 종목은 괜찮구나라고 생각이 드는 그런 종목이 나온다면 그건 그냥 공개를 할게요. 공개를 해서 다 같이 수익을 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입니다. 예, 절대로 여러분들에게 금전적인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저는 어떤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그 부분 다들 아시니까 그런 된소리는 그만할게요. 자, 그래서 어버브 반도체까지 우리가 종목이 너무 많아서 이 종목 정도까지만 제가 저전력 반도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고, 아무래도 반도체다 보니까 대장주는 삼성전자가 대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말이죠, 삼성전자가 가격대가 지금 8만원대가 다 왔잖아요. 가격대가 6만원, 5만원대 이렇게 떨어지면요, 여러분들 그냥 거저 먹는 겁니다. 그럴 때는 떨어지더라도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냥 이삭죽기로 막 그냥 조금씩 돈이 조금 생기면 그저 사모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 몰래 이 비상금이 있다, 그럼 삼성전자 사시고요. 그리고 부모님 또는 처가를 하든지 또는 시부모라든지 이런 분들 용돈을 받으면 또 삼성전자 사시고. 자, 이런 거 사는 거는 남편 몰래 또는 마나님 몰래 이렇게 사는 거는 그건 죄가 아닐 것 같아요. 나중에 그 수익 난 걸로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돈을 쓰시면 되니까. 그죠? 제가 괜한 소리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비정기적인 소득이 생길 때는 저는 제 주위에도 말씀을 많이 드리지만 삼성전자를 그냥 계속 꾸준하게 사모으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조금 비정기적인 그런 돈이 예를 들어 소득이 생겼을 때는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미래를 준비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향후에 제가 반도체에서 완전 정말 핵심적인 그런 값어치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나온다면
여러분들과 함께 이 자리에서 공유를 해서 다 같이 여러분들이 좀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조금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오늘 방송은요 여기까지 하고요. 예, 무수TV 서정구 대표 3월 26일 맞나요? 3월 26일 무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좋은 종목 나오면 이 무방에서 또는 이 유튜브에서 그냥 공개를 하겠습니다. 뭐라죠? 들어가 보면 문자를 남겨주세요. 숫자 일을 남겨주세요. 저는 그런 거 하지 않습니다. 그냥 공개를 해버릴 겁니다. 그냥. 그런 상술은 저는 쓰지 않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나쁘다는 건 전혀 아닙니다. 나름대로 그분들도 생활 방식이니까 존중은 해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제 생활 방식을 가져가겠다. 그래서 그냥 무방이나 유튜브에서 공개를 하겠습니다. 예, 빨리 찾을 수 있도록 제가 여러분들도 저한테 힘을 주시고 저도 여러분들이 성운에 또 힘을 내서 빨리 정말 좋은 종목을 찾아서 그 종목은 반도체가 될 건데요. 찾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이 무방 시간에 바로 하겠습니다. 예, 3월 26일 무수TV 서정구 대표 무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